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많은 미국인들이 이름조차 처음 듣는 동아시아 출신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황금 훈장. 미 의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민간 무공 훈장 중 하나이자 이 상징적인 훈장의 대상자가 한국계 미국인 김영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상정되자 회의장은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군사적 공적과 헌신을 기리는 이 훈장은 지난 수십 년간 오로지 미국인의 이름으로만 수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2005년에 작고한 한 한국계 노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폐기된 법안까지 다시 끄집어내며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한 반발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원은 미국인을 위한 훈장이다. 왜 한국계에게? 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모른다면 우리는 미군의 명예도 모르는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 사무실 책상 앞에서 멍하니 그 소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금훈장 상정. 거기 적힌 이름 하나. 김영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17년 전 어느 병실에서의 풍경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매튜 콜먼입니다. 미 육군 예비역 중령이며 현재는 국방부 민간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옥 대령님과 실제로 몇 번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뵌 것도 아니고 매스컴을 통해 안 것도 아니었습니다. 2005년 겨울, 저는 당시 중2 계급으로 군 병원 순환 근무 중이었고 김영옥 대령께서는 방광암 투병 중으로 그곳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당시 대령님의 병실은 유난히 조용하고도 단정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히 잘 꾸민 것도 아닌데 그 안에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정돈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항상 침대 머리맡에 작은 수첩을 두고 계셨습니다. 가끔 그 안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가 다시 다정한 미소로 간호사에게 말을 건네셨죠. 제가 처음 인사드렸을 때 대령님은 제 이름을 물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콜먼 중위. 병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계급이 아니오. 그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요. 솔직히 말해 당시 저는 그분의 전과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선임 간호사가 귀띔해준 이야기를 통해 그분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심지어는 베트남전까지 3번의 전쟁을 모두 치른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많은 이야기를 여쭙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묻지 않으면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김영옥 대령님의 삶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건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그날은 눈이 내렸습니다. 병원 전산 시스템에 전상자 퇴원이라는 붉은 문구가 떴을 때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원이 아니라 세상과의 마지막 작별을 의미하는 그 단어. 대령님은 19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처음부터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조선의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이셨고 그 피는 자식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조국을 잃고 타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인으로 자라나 미군 장교가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럽 전선으로 파병되었으며 이탈리아 전선에서 흑인 병사들과 함께 싸우며 인종차별의 벽까지 깨부쉈습니다. 당시 미국군 내부의 인종적 편견은 뿌리 깊었습니다. 백인 장교들이 꺼려하던 흑인 부대를 자원에 이끌었고 프랑스군 장교들조차 그를 보고 미군 장교 중 가장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휘관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수차례 목숨을 걸었고
중상을 입고도 부하들을 끝까지 지휘했습니다. 그 결과 김영옥 대령에게는 퓨리플 하트, 브론즈 스타, 실버 스타를 포함한 수많은 훈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빛난 무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뿌리가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서였습니다.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김 대령의 인생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부상을 입고도 복무 중이었던 그는 자원에서 전선에 투입되길 요청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서울수복 등 주요 전투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그의 리더십을 현장에서 숨을 불어넣는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전장에서 직접 무전을 들고 명령을 내렸고 언제나 부대 맨 앞에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과도 밀접히 협력했으며 전쟁 중에도 민간인 구호와 고아보호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그는 전후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한국의 사회복지 개선, 교육 지원,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단지 참전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전쟁으로 상처 입은 한국인들을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당시 김영옥 대령의 별명은 지아이 김. 병사들이 부르던 이 친근한 이름은 곧 한국 사회 전체가 기억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 후 김 대령은 고아들을 위한 학교 설립에 힘썼고 병원 재건을 위한 미국 내모금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날 뉴욕 사무실에서 제가 다시 떠올린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황금훈장 수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지를. 김 대령님께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떠났고 또 새로운 시대의 인물들이 조명되었지만 유독 김영옥이라는 이름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에서 끝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해 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과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고 그의 전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도 방송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참전 단체와 아시안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대령의 삶을 조명하는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미국 연방 차원에서 그에게 황금훈장을 수여하자는 논의는 수차례 무산되었고 관련 법안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이 늘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늦게 기억하게 되었을까? 그런 회의 속에서 흘러가던 2025년 2월,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고 김영옥 대령에게 황금훈장을 추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정식 발의된 것입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일순 얼어붙었습니다. 의회는 갑작스레 소란스러워졌고 언론사마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동아시아계 미군 장교 최초 황금훈장 추진. 잊힌 영웅 김영옥. 마침내 미국이 응답하다. 미국을 대신해 한국인들이 먼저 울었다. 그날 저는 업무를 제쳐두고 의회 중계방송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연단의 선 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미국이 그토록 말하던 자유와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헌법보다 더 오래된 정의의 원칙을 몸소 증명해낸 인물입니다. 그 장면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토록 위대한 한 사람을 마침내 국가의 이름으로 기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미 생전에 모든 찬사와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헌정되는 이 마지막 훈장은 단순한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사죄이자 약속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제라도 존경하겠다는. 그리고 얼마 전 2025년 6월을 앞두고
김영옥 대령을 기리는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전자운대 국방정신전력원에서 김영옥 대령 서거 20주기를 기리는 대규모 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625 전쟁 75주년과 김영옥 서거 20주기를 함께 기리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 그의 리더십과 안보관을 후세에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합니다. 국내외 군 관계자와 학자, 참전 용사들의 자녀들까지 3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라 하니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새삼 실감케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쟁 영웅 김영옥의 리더십, 6.25 참전의 의의, 호국 정신 계승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학술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기리는 영상 도쿠감 시상식도 함께 열릴 예정인데 국방부 장관상, 각 군 참모총장상 등 국가 차원의 표창이 수여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미국 LA였고 자라난 곳은 미군 부대였지만 김영옥이 가장 빛났던 곳은 전쟁의 한복판,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2005년 12월 방광암 투병 끝에 86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7월에 입원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소식을 들은 건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옥 대령님이 돌아가셨다는 짧은 전화를 받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늘 병문안 오는 후배들에게 나는 괜찮다고 웃으며 손을 잡아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죽더라도 꼭 한국 전쟁을 잊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던 간호사의 전언에 저는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누군가를 걱정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먼저 떠올렸던 사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은 참으로 소박하면서도 장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국립묘지, 평소 그분이 전우들이 있는 곳이라 부르던 그곳에 안장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국기가 함께 내려온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당신은 두 나라의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라고 속삭이며 고개를 숙였죠. 저 역시 경례를 올리며 그분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김영옥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인물이 아닌 한 세기의 굴곡을 온몸으로 헤쳐온 역사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 가르침, 그리고 수없이 많은 후배, 장병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는 여전히 제 가슴에 또렷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는 6월 대전에서 열릴 학술대회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이 남긴 정신을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 테니까요. 김영옥 대령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국은 전쟁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날에도 정의와 존엄을 지키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오. 그 말은 단지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배 장교들에게도 민간 봉사단체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곤 하셨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흑인과 라틴계 사회의 청소년들에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우만을 사랑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해 살아가려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삶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늘 자문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분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해마다 한국전쟁 참전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저는 대전자운대에서 열릴 김영옥 학술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쟁 영웅의 안보관과 리더십을 다시 짚어보는 자리, 단순한 추모를 넘어 그분의 생애가 남긴 사회적 유산을 조명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수많은 후배 군인들과 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 대령님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나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전쟁 75주년, 그리고 김영옥 대령 서거 20주기를 함께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제야 그분의 뜻이 제대로 조명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제 마음속 맹세를 다시금 되새길 겁니다. 그분이 그러셨듯 내가 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김영옥 대령의 삶은 단지 한 명의 전쟁 영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 내 수많은 이민자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흑인 병사들과 함께 차별 없는 부대를 만들어냈던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 미군 내 다양성과 포용의 상징처럼 회자됩니다. 한국에서도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사나 추모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따금 유튜브나 온라인 포럼에서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처음 듣고 놀라워하는 젊은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분을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그 댓글 하나하나가 고요하게 제 가슴을 두드립니다. 생전에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진심이 이제야 시대를 넘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2025년 6월 저는 대전 자운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무대 뒤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관중석에는 한국군 관계자들,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김 대령님의 삶을 이제 막 알게 된 일반인들까지 앉아 있을 테지요. 그날 저는 발표자로서가 아닌 김영옥이라는 인물의 진실된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쟁은 총칼이 아닌 신념으로 싸운 전쟁이었고 그의 승리는 전투가 아닌 존엄을 지켜낸 삶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숙소 창가에 앉아 이렇게 적어둘 겁니다. 김영옥 대령. 이분의 이름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랫동안 전략적 동맹국으로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김영옥 대령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지정학적인 파트너가 아닌 우리의 고귀한 가치와 이상을 함께 실현해낸 진정한 동반자라는 사실을요. 그분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국가의 저력과 품위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땅에서 민주주의를 일구고 끊임없이 발전을 향해 달려온 이 나라의 힘은 단순히 경제나 기술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사람을 잊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싸운 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지켜낸 가치를 기리며 그 정신을 지금도 되살려내는 국민들의 따뜻한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김영옥 대령이 남긴 발자취는 이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희망을 심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한 사람의 대령으로부터 시작되어 한 나라 전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입니다. 김영옥,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